여러분, 심뇌혈관 질환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추운 겨울날 갑자기 쓰러지는 모습? 맞습니다. 그런데 잠깐, 여름에도 응급실이 심뇌혈관 질환 환자들로 붐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2023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7월과 8월에 급성 심근경색 환자 수가 겨울 못지않게 많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오늘은 여러분이 절대 모르고 있었던 여름철 심뇌혈관 질환의 숨겨진 위험에 대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일본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기온이 1도 올라갈 때마다 뇌졸중 위험이 0.9%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35도 이상의 폭염일에는 뇌졸중 발생률이 평소보다 무려 27% 높아졌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더운 여름에 심뇌혈관 질환이 위험해질까요? 첫 번째 원인은 바로 탈수입니다. 여름철 우리 몸은 체온을 낮추기 위해 땀을 많이 흘리게 됩니다. 이때 체내 수분과 함께 나트륨, 칼륨 같은 전해질도 빠져나가죠. 탈수가 진행되면 혈액이 끈적해집니다. 마치 물에 설탕을 많이 넣으면 시럽처럼 되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이렇게 끈적해진 혈액은 혈관을 흐르기 어려워지고 혈전이 생기기 쉬운 환경을 만듭니다. 특히 뇌혈관이나 심혈관처럼 가는 혈관에서는 더욱 위험하죠. 두 번째는 혈관의 급격한 수축과 확장입니다. 더운 여름날 에어컨이 빵빵하게 틀어진 실내에서 뜨거운 바깥으로 나가거나 반대로 바깥에서 시원한 실내로 들어갈 때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은 이런 급격한 온도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혈관을 수축하거나 확장시킵니다. 문제는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혈관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준다는 거예요. 특히 기존에 동맥경화나 고혈압이 있던 분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약한 혈관벽이 갑작스러운 압력 변화를 견디지 못하고 터질 수 있거든요. 세 번째는 심장 부담의 증가입니다. 더운 날씨에 우리 심장은 평소보다 훨씬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체온을 낮추기 위해 피부로 가는 혈액량을 늘려야 하고 땀으로 빠져나간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 더 빠르게 펌프질해야 하죠. 마라톤 선수도 42.195km를 뛰고 나면 지치는데 심장이 하루 종일 과부하 상태로 일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무리가 오겠죠. 특히 심장 기능이 약해진 고령자나 심장병 환자들에게는 더욱 위험합니다. 네 번째는 혈압의 불안정입니다. 더운 날씨에는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압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혈압이 낮아졌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갑작스럽게 혈압이 떨어지면 뇌나 심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어 위험할 수 있거든요. 반대로 탈수가 심해지면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기도 합니다. 혈액이 걸쭉해지면 심장이 더 힘을 주어 펌프질해야 하니까요. 이런 혈압의 급격한 변화는 뇌출혈이나 심근경색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여름철 생활 패턴의 변화입니다. 더운 날씨에는 식욕이 떨어져서 제대로 된 식사를 거르는 경우가 많아요. 대신 차가운 음료수나 맥주, 아이스크림 같은 것들로 때우죠. 이런 식습관은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염분 섭취량도 증가시킵니다. 또한 무더운 날씨 때문에 운동량이 줄어들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경우도 많아요.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심뇌혈관 질환 위험을 높이는 거죠. 여기서 더 무서운 건 여름철 심뇌혈관 질환의 증상이 일반적인 여름 피로감과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두통, 어지러움, 구토, 가슴 답답함 같은 증상들이 더위 먹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기 쉽거든요. 하지만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는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특히 갑작스럽게 심한 두통이 온다거나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진다거나 말이 어눌해진다면 즉시 응급실로 가야 해요. 그렇다면 여름철 심뇌혈관 질환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30분에 한 번씩은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하루에 최소 2리터 이상은 마셔야 해요.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나 알코올은 오히려 탈수를 촉진할 수 있어요. 물이 가장 좋고 전해질 음료를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땀을 많이 흘렸다면 나트륨과 칼륨이 포함된 음료를 선택하세요. 두 번째는 급격한 온도 변화를 피하는 것입니다. 에어컨이 강하게 틀어진 곳에서 갑자기 밖으로 나가거나 뜨거운 바깥에서 차가운 실내로 들어갈 때는 몸이 서서히 적응할 수 있도록 잠시 머물러 주세요. 특히 사우나나 찜질방 같은 곳에서 나온 후 바로 차가운 물에 들어가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면서 혈압이 갑자기 올라갈 수 있거든요. 세 번째는 적절한 운동입니다.
더운 날씨에는 야외 운동을 피하고 실내에서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게 좋아요. 만약 야외 운동을 한다면 이른 아침이나 저녁 늦은 시간을 이용하세요. 그리고 운동 전후에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네 번째는 규칙적인 식사와 건강한 식단입니다. 더워도 끼니를 거르지 말고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세요. 짜고 기름진 음식은 피하고 담백한 음식 위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분한 휴식과 숙면입니다. 더운 날씨에는 밤에 잠들기 어려워 수면 패턴이 깨지기 쉬워요.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적절히 활용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 낮잠은 30분 이내로 제한하세요. 여러분, 심뇌혈관 질환은 겨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름철에도 우리 몸은 다양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예방법들을 실천한다면 충분히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몸의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평소와 다른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히 더위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보세요. 건강은 한 번 잃으면 되찾기 어렵습니다. 더운 여름 모두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